빗소리가 밤을 삼켰다. 이준서는 장례식장 앞에 서서 젖은 신발 끝으로 땅을 툭툭 쳤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에 든 검은 우산이 떨리는 걸 느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리는 곳이었다. 이준서 28세 한국인.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낯선 이방인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가족은 모두 모였다. 부모님,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하지만 준서는 초대받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게이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가족에게 용납되지 않는 죄였다. 준서야. 괜찮아. 옆에서 김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혁. 32세. 준서의 연인. 그는 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준서와 함께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지난 3년간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오늘 민혁의 미소조차 준서의 마음을 완전히 달래주지 못했다. 괜찮지 않아. 민혁아.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가 나를 제일 아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올 자격도 없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김옥자 여사. 그녀는 준서가 어릴 때부터 그의 꿈을 응원하고 그의 성격을 사랑해주던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금 준서는 그녀의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에도 설 수 없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꽃을 정리하고 제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준서의 눈에 들어온 건 중앙에 놓인 빈 관이었다. 빈 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머니의 시신은 아직 화장터에서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텅 빈 관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일까? 준서야. 들어가자.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들어가라고. 준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빠가 날 보면 뭐라고 할지 알아. 가족의 수치라고 할 거야.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다. 준서의 아버지 이태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서를 노려보았다. 여기서 뭐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같은 놈은 여기 올 자격 없어. 민혁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준서가 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민혁아. 내가 처리할게. 준서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할머니 장례식인데. 저도 가족. 가족.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게 가족이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어. 그 말은 준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
준서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가족들이 그를 막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준서를 사랑했다. 그녀는 준서가 게이라는 걸 알고도 그를 품어주었다. 아빠. 그만하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는 저를 이해했어요. 이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럼 왜 할머니가 너한테 편지를 남겼겠어?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남긴 거야. 편지. 준서의 눈이 커졌다. 무슨 편지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준서를 노려보며 문을 쾅 닫았다. 준서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할머니가 편지를 남겼다고. 왜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빈관, 왜 그의 가슴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까? 민혁이 준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준서야. 우리가 알아낼 거야. 할머니가 남긴 게 있다면? 그건 너를 위한 거일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진실. 그리고 그 빈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 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겁게 준서를 짓눌렀다. 향냄새와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이 뒤섞여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민혁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곁에 서 있었다. 여기서 뭐해? 준서의 이모. 이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준서의 아버지 못지않게 준서를 멀리했다. 가족도 아닌데 왜 왔어? 이모. 저도 할머니 손자예요. 준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손자. 이수진이 비웃었다. 너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 내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민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부끄러운 삶이라뇨. 준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요. 할머니도 그걸 아셨어요. 너는 또 뭐야? 이수진이 민혁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준서랑 같이 다니는 그 남자지. 너희 둘 다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그 순간 준서의 사촌 이지연이 다가왔다. 25세의 지연은 준서와 어릴 때부터 가까웠지만 최근 몇 년간 가족의 압력으로 준서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빠가 화낼 거야. 지연아. 나도 가족이야? 준서가 간절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내게 편지를 남기셨대. 그거라도 보고 싶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편지. 나도 몰랐어. 근데 오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나중은 없어. 준서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민혁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왜 다들 나를 배제하는 거야? 내가 게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장내가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준서에게 쏠렸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 그때 장례식장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서 씨. 준서는 고개를 돌렸다. 60대 초반의 남성. 장례식장 직원으로 보이는 이가 그를 불렀다. 할머니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김옥자 여사님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관 속에 편지가 있습니다. 관 속에. 준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텅 빈 관을 바라보았다. 그 빈 관이 갑자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민혁이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같이 가보자. 준서야. 그들은 천천히 관으로 다가갔다. 관 뚜껑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하얀 천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준서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집어 들었다. 봉투 거대는 할머니의 필체로 준서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준서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준서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의 편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할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사랑하는 준서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란다. 하지만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손자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했단다. 준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그의 성정체성을 알았고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왜 가족들은 그를 이렇게 멀리했을까? 편지는 이어졌다. 가족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내가 남긴 이 상자 안에 너를 위한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이 빈 관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야. 빈 관이 진실을. 준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상자는 작고 낡았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열쇠는 없었다. 준서야. 이게 뭐지? 민혁이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모르겠어. 할머니가 남기신 거라는데 준서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안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다. 그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할머니가 너 같은 놈한테 뭘 남겼겠어? 아빠. 제발.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빠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셨어. 네가 그런 삶을 살면서 가족을 부끄럽게 했어. 그만하세요. 민혁이 소리쳤다. 준서가 뭘 잘못했어요? 사랑한 게 죄인가요?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준서의 어머니. 박미경이 다가왔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야. 그냥 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소란.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엄마. 저는 그냥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다들 저를 적대시하는 거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다. 준서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를 외면했다. 민혁이 준서의 어깨를 잡았다. 준서야. 우리 할머니가 남긴 걸 찾아보자. 그게 답일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상자를 쥐고 관을 다시 바라보았다. 빈 관.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더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이번엔 할머니의 필체가 아니었다. 낯선 글씨체였다. 이준서. 너는 이 가족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다. 관을 열어라.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라.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족의 비밀. 그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민혁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이게 뭐지? 민혁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내야 해. 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빈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준서는 장례식장을 나와 민혁과 함께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나무 상자는 그의 손에서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 상자. 열쇠 없이는 못 열 것 같아. 민혁이 상자를 살펴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열쇠를 어딘가에 숨겨놓으셨을까? 모르겠어. 준서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어. 나를 시험하듯이 뭔가를 숨기시고 내가 찾아내길 바라셨어. 민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번에도 할머니의 퀴즈를 풀어야겠네? 준서는 민혁의 미소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혁은 언제나 그를 믿어주었다. 하지만 가족의 냉대와 빈 관의 미스터리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김옥자 여사의 집은 한옥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할머니의 손길로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준서는 어릴 때 이곳에서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그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여전히 할머니의 향기로 가득했다. 오래된 나무 가구, 손으로 짠 담요,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사진 속에서 준서는 지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준서가 충격받은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혁이 다가와 사진을 보았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가족은 그를 완전히 지우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 상자와 관은 그 증거였다. 준서는 상자를 책상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자 표면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한옥의 창살 문양과 비슷했다. 이거 혹시 단서일까?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집 어딘가에 이 문양과 관련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책장, 심지어 바닥 아래까지. 그러다 준서가 할머니의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낡은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같은 창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거야. 준서가 소리쳤다. 그는 열쇠를 상자에 가져다 댔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준서야. 이 일기장을 읽어. 그리고 관으로 돌아가. 진실은 거기에 있어. 준서는 일기장을 펼쳤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가득한 페이지였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1970년. 내가 18살이었을 때 나는 사랑을 잃었다. 그 사람은 내게 전부였지만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너, 준서야. 너는 나처럼 포기하지 마. 준서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도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던 걸까? 그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회의 편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다고 썼다. 그 사람은 남자였고 그들의 사랑은 금기였다. 할머니, 당신도. 준서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혁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준서야. 할머니는 너를 이해했어. 그래서 너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준서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관으로 돌아가야 해. 할머니가 말한 진실이 거기에 있어.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준서와 민혁은 다시 빈 관 앞에 섰다. 조문객들은 줄어들었고 밤은 더 깊어졌다. 관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이제 준서에게는 단순한 빈관이 아니었다. 준서는 일기장을 손에 쥐고 관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당신이 말한 진실이 뭔데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민혁이 관을 살폈다. 여기 어딘가에 또 다른 단서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숨겼다면?
중요한 거겠지. 준서는 관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얀 천 아래. 관 바닥에 작은 홈이 있었다. 그는 손으로 홈을 만져보았다. 이거 뭐지? 그는 홈을 누르자 작은 비밀 공간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할머니와 낯선 남성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사진 뒤에는 최영민 1970 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최영민. 준서가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할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민혁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거 읽어봐. 준서야. 편지는 할머니의 필체였다. 준서야. 이 사진 속 남자는 내가 사랑했던 영민이다. 그는 나와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는 그를 잃었고 평생 후회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너의 사랑을 지킬 수 있어. 이 관은 너를 위한 메시지야.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면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준서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가족의 비밀. 그게 뭐지?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낯선 남성이 들어왔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준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누구시죠?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최영민이다. 남성이 말했다. 내 할머니의 오랜 친구야. 준서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사진 속 남자. 할머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당신을.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자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 그때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어. 민혁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럼 당신도? 그래. 영민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게이였어. 하지만 나는 옥자와 달리 내 사랑을 숨겼어. 그리고 평생 후회했지. 준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할머니가 게이인 사람을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 때문에 갈라졌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빈 관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이 관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준서가 물었다. 영민이 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관은 너를 위한 거야. 옥자가 말했어. 준서가 진실을 알면 가족의 저주가 풀릴 거야라고. 가족의 저주. 준서가 눈을 깜빡였다. 영민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가족은 오랫동안 비밀을 숨겨왔어. 내 아버지, 내 이모, 심지어 내 어머니까지. 그들은 모두 옥자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부끄러워했어. 그리고 너를 똑같이 대했지.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남긴 건가요?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자는 너를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최영민의 말이 준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할머니가 그를 위해 남긴 빈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비밀과 편견,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하려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가족의 저주라니. 그게 정확히 뭐죠?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가족은 사랑을 억압해왔어. 옥자와 내가 사랑했던 때. 내 할아버지는 우리를 갈라놓았어. 그는 옥자를 강제로 결혼시켰고, 나를 마을에서 쫓아냈지. 그때부터 내 가족은 사랑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어. 그리고 너를 똑같이 대했지.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저를 배제한 것도 그 저주 때문인가요? 그래.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옥자는 달랐어. 그녀는 너를 통해 그 저주를 끊고 싶었어. 그래서 이 관을 남긴 거야. 빈 관은 내가 채워야 할 거야. 내 사랑으로. 내 진실로. 민혁이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할머니는 내가 용기를 내길 바랐어. 우리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길.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가족의 비밀.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를 둘러싼 편견. 그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준서의 아버지였다. 이태우는 영민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당신. 최영민. 오랜만이야. 태훈아. 영민이 담담하게 말했다. 여기서 뭐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망가진 건 내가 옥자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을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 아들. 그 녀석은 우리 가족의 수치야. 수치. 준서가 소리쳤다. 아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혁이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할머니는 저를 이해했어요. 근데 왜 아빠는 저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민혁이 나섰다. 이분. 준서 아버지시죠? 준서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걸 못 보시는 거죠? 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준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은 준서의 가슴을 갈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관에 손을 짚었다. 민혁이 그를 붙잡았다. 준서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준서는 괜찮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영민이 다가와 관 옆에 섰다. 준서야, 이 관은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진실을 마주하고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준서는 관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비밀 공간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다.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조각에는 사랑은 자유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할머니의 메시지인가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자는 너를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 관은 그 시작이야. 준서는 나무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 슬픔, 그리고 용기.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준서는 관 앞에 서서 나무 조각을 손에 쥐었다. 사랑은 자유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할머니는 그를 이해했고 그의 사랑을 지지했다. 이제 그를 막는 것은 가족의 편견뿐이었다. 미녀가 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준서야. 우리 함께 할 거야. 그때 장례식장 안으로 조문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화장된 유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준서는 유골보다 관에 집중했다. 이 빈 관은 그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그는 관 옆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들어보세요. 장례가 조용해졌다.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준서입니다. 김옥자 여사님의 손자예요. 그리고 저는 게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민혁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걸 아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 이 관을 남기셨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만해. 여기서 그런 말을. 왜요? 아빠. 준서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사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할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는 나무 조각을 높이 들었다. 이건 할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사랑은 자유다라고요. 할머니도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저는 제 사랑을 지킬 거예요. 장내가 침묵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모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최영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옥자는 이 순간을 원했어. 준서가 당당히 서는 모습을. 아버지는 여전히 환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나갔다. 민혁이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너 대단해. 준서는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가 원한 건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자유야. 그들은 관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관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준서의 용기와 할머니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서와 민혁은 한옥마을의 언덕 위에 섰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준서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할머니, 저 했어요. 준서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저 당당히 제 사랑을 지켰어요. 민혁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들은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가족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준서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준서야.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외면한 거. 후회해.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준서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저주를 끊기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민혁과 함께 그들의 사랑을 당당히 지킬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준서와 민혁은 할머니의 집에 다시 찾아갔다. 그들은 나무 조각을 마당에 심었다. 사랑은 자유다라는 글씨가 달빛 아래 빛났다. 이제 우리 차례야. 준서가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차례야. 그들은 손을 잡고 마을을 떠났다. 빈관이 전한 진실은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사랑은 자유였고 그들은 그 자유를 위해 살아갈 것이었다.